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국어생활 은희쌤입니다. 이번에는 2020년 6월 고1 국어 모의고사 중에서 과학지문, 비문학지문 16번에서 20번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단 번호 먼저 매기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조금 방사선 얘기가 조금 나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 보니까 쉽게는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는데, 항상 모의고사를 풀 때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은 나한테 힌트를 주려고 이거를 제시하고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스테노와 스미스의 층서 원리를 적용해서 전 세계 지질학적 연구 성과를 종합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중생대 지라기와 같은 대, 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이때 확립이 됐는데, 자, 그러나 했어요. 반대되는 내용 나오겠죠. 이러한 지질학적 시간 척도는 상대적인 척도로 한 지층이 다른 지층보다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오래됐냐 이거는 말해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게 조금 한계가 되겠죠. 해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지층의 정확한 연대 측정을 시도한 끝에 1905년에 러더포드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지층 연대 측정을 성공을 했대요. 그는 암석 내 우라늄의 양을 측정을 해서 한 암석의 연대를 계산해냈는데, 이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의 시작이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암석의 연대를 결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은 그 후 수년간 더 개선되어 왔고요. 더 많은 방사선 동위원소들이 발견되고 방사선 붕괴 과정의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졌다. 지질학자들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어떤 특성을 활용하여 암석의 영역을 측정했을까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겠다. 그죠? 볼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가 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같이 보관되어 있겠네요. 이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탄소 원자핵에서는 양성자 수는 6개, 산소 원자핵에서는 양성자 수는 8개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근데 같은 원소라고 해도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성자 수가 다른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칭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탄소의 경우 탄소 12는 원자핵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있는 거고, 탄소 14는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예시를 들어줬고요. 자, 한편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이 있대요. 동위원소 중에는 양성자의 수가 중성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거나, 또는 그 반대 이유로 본래 원자에게 상태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다.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에게 스스로 방사선을 동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잃고 안정된 상태로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를 방사선 붕괴 또는 핵 붕괴라고 할 거래요. 자, 불안정한 원자핵이 스스로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고 안정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 왜? 불안정한 상태로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려고 이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이때 자, 동위원소 중에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동위원소를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할 거예요. 용어에 정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딱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방사선 붕괴를 통해 불안정한 원자핵이 안전한 상태의 다른 종류의 원자핵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 동위원소인 탄소 14는 방사선 붕괴로 인해 중성자 1개가 붕괴되어 양성자로 바뀔 거고요.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가진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로 이렇게 같은 비율로 바뀌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붕괴 전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모원소의 방사선 붕괴에 생성된 안정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일컫는데요. 붕괴 전 방사선 동위원소의 탄소 14는 모원소이고, 방사선 붕괴에 의해 생성된 안정된 원소인 질소 14가 자원소가 되는 거죠.
방사선 동위원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자, 볼까요? 모원소의 개수가 원래 개수의 절반으로 줄어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할 거고요. 이때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대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줄어든 모원소의 개수만큼 자원소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는요. 자, 그러면 개수에는 총 개수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 볼게요. 첫 반감기 때 모원소의 개수는 처음에 반으로 줄고 두 번째 반감기는 남은 모원소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서 처음에 4분의 1로 세 번째는 또 남은 개수가 반으로 줄어서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반감기 때는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원소와 자원소의 개수의 비율이 첫 반감기 때는 1대1로 같아진다. 두 번째 반감기 때는 1대3, 세 번째 반감기 때는 1대7 이렇게 될 거고요. 다만 원소에 따라 반감기가 다른데 탄소 14는 5730년, 포타늄 40은 13억 년, 우라는 238은 44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다.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에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암석에 포함된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알고 그 결과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요게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요 물질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요런 방법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죠. 가령 어떤 암석이 생성될 때 포타늄 40을 함유하고 있고 이 원소가 외부 유입이나 유출, 암석의 변성작용 등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변화가 없다고 할 때 이 암석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라면 반감기를 2번이고요. 이 암석은 26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진술 방식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요. 전개 방식을 보면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의 개념 나왔고요. 그죠? 예시 나왔네요. 포타늄 4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탄소 12, 탄소 14 많은 예시를 들어줬어요. 1번이겠네요. 세부적 묘사는 아니고요. 유추 없었습니다. 지층 연대 측정법 발전 과정을 유형별로 아니고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17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사선 동위원소 핵은 불안정해서 붕괴된다. 그죠? 얘네들은 여기 보면은 불안정한 핵이 나갈 건데 그때 일으키는 게 동위원소라고 했고요. 다음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질소 14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다. 자, 볼까요? 질소 14. 자, 질소 14는 안정된 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같겠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양성자 7개와 중성자 7개로 이루어진 원자핵을 안정된 원소의 질소 14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자, 볼까요?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틀렸네요. 3번이고요. 19세기 초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형성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죠? 뭔가 방법이 나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맞고요.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한 상태로 가려운다. 여기 있죠. 맞는 말이고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방사선 동위원소 가가 붕괴를 할 때 시간에 따른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거래요. 암석 S가 생성될 때 방사선 동위원소 가를 함유하고 있고 가는 다른 요인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가를 측정한 결과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3이라고 했어요. 자, 1대3은 그러면 여기서 2번 거쳤을 때 이거를 말을 해보는 거네요. 일단 반감기 두 번째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A를 보면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B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안정된 그걸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면요. 모원소는 줄어들고 자원소는 늘어나가지고 된다라고 했거든요. A는 모원소가 될 거고요. B는 자원소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B는 자원소와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네요. 암석 S의 생성 시기는 4억 년 전이다. 자,
반감기 두 번째에 여기 나오는 거고요. 다 그 생성 시기는요, 안정된 상태가 이제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해당이 되겠네요. 4학년 전 맞는 말이고요. 네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 처음 A양은 16분의 1로 줄어든다. 자, 여기 이게 있었어요.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그러면 16분의 1로 줄어들겠네요. 그죠? 맞는 말이고요. 모원수와 자원수의 비율이 1대1로 같아진 데 걸리는 시간은 2억 년 전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대1이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 년 전 맞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수와 모원수의 개수를 더한 값은 감소한다. 아니죠. 얘는 줄어들고요. 얘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같아질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19번 문맥상 기억의 단어와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자 기억을 볼까요?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일으키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답은 1번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에 글이 조금 더 길게 나와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탄소 14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붕괴하고 있지만 대기와 우주선의 충돌에서 계속 공급이 된대요. 연구에 의하면 지구 대기에서 탄소 14의 생성 비율이 탄소 14의 방사성 붕괴의 비율과 같으며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 12와 탄소 14의 구성 비율 대체로 일정하다고 하는데 식물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강합성을 하므로 모든 식물들은 약간의 방사선 탄소를 갖고요. 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 중에 탄소 12와 14의 구성 비율과 일치한대요. 아울러 그 식물의 몸을 흡수해서 탄소를 공급받는 동물과 그 동물을 먹는 동물도 결국 같은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 생물이 죽으면 더 이상 대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지도 배출하지도 않습니다. 해서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의 변화가 생기는데 방사선 동위원소의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하기 때문인데 이때 생성된 질소 14는 기체이므로 죽은 생물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간대요. 그렇지만 생물 유해나 화석의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하여 대기 중에 그 비율과 비교를 하면 탄소 14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결과와 탄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하면 그 생물이 죽은 연대를 계산을 할 수 있대요. 다만 6만 년이 지나면 측정하기 힘들 정도의 낭만 낳는다고 하는데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 연대 측정법 제한적이겠고, 그죠? 6만 년 지나면 힘들어요. 그죠? 제한적일 거고요. 맞는 말이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은 생물에 있는 탄소 14의 개수가 줄어들겠고, 네. 자, 보면요. 탄소 14가 질소 14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맞는 말이고요. 방사선 붕괴는 죽은 생물 내 탄소 12와 탄소 14의 비율의 변화를 일으키겠고, 자, 여기 있었죠. 탄소 14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없겠고, 그죠? 죽어야만 가능하니까요. 맞는 말이고요. 죽은 생물 안에 남아있는 질소 14의 양만 알아도 주원 양들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사실 어려울 텐데 그렇다라고 해도 질소가 아니라 탄소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질소는 빠져나간다라고 했거든요. 답은 5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비문학 과학 질문 풀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